네, 심플 영어의 원리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도 심플 영어의 원리 상관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심플 원리의 영어의 원리 상관. 예, 70페이지로는 71페이지예요. 자, 71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자, 심플 영어의 원리 상관 71페이지.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She will be out of the room soon. 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 out부터 볼까요? out. 이게 우리 원시준동사라고 그러잖아요. 자, 원시준동사입니다. 자, 원시준동사는 준동사이기 때문에 상태를 서술하는 거죠. 네. 상태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모든 준동사는 동작이 아닌 상태를 서술하는 겁니다. 이건 밖에 있다는 뜻이에요. 밖에 있다. 자, 그러면 말이에요. 우리가 원시준동사 몇 개 더 알아볼까요? 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기준선이 있어요. 자, 기준선이 있는데, 기준선이 있어요. 요 안에 있다. 이게 바로 in이에요. 요 기준선, 기준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고, 기준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요 안에 있다. 요거는 in은 뭐뭐 안에 있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out는 밖에 있다는 뜻입니다. 확실하죠? 요거는 안에 있다는 뜻이죠. 안에 있다. in은 안에 있다. out, 이건 밖에 있다. 참 멋지게 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요 공간, 요 안으로 이렇게, 요거는, 자, 여기에 밖에 있다. 이런 뜻이고요. in은 안에 있다. 이런 거죠. 그럼 요거는 어떻게, 동작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정태죠. 정태. 그대로 있는 상태를 표시하는 겁니다. 이건 안에 있다, 이거는 밖에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들어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요, to예요. 어떤 경계 지점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동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적인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참 논리적으로 그분들 참 잘 만들어 놨어요. in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 안에 있다라고 하는 정적인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out은 밖에 있다. 이것도 정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건데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 이걸 표시하고 있는 거. 이게 to예요. 이거는 안으로 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어디로 향하고, 어디로 가고 있다. 이게 어떤 경계지점 안으로.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건 뭐라 그럴까요? 자, 요 경계로부터, 자, 기준선으로부터 또는 기준 공간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이건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부터 나오고 있다. 자, 요거는 뭐뭐로 가고 있다. 요거는 뭐뭐 안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죠. 요거는 그러면 여기로 나오고 있다. 이건 어떻게 표시할까요? 이거. 근데 우리가 영어를 참 오래 했어도 이런 걸 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지 못하고, 왜 알지 못하냐면 잘 이걸 분석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수고로 그냥 외워버린 거죠. 그러니까 수고만 많이 있어요. 그 수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분석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할 따름이지 별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분석을 못한 결과 그냥 수고로 알고 있는 겁니다. 요게 바로 over예요. over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고 있다. 어디에서 나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기준선으로부터. 참 분명하게 돼 있죠. 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at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대학생들까지도 at하고 in을 구별하라 그러면 in은 좀 큰 장소를 말하고 at는 작은 장소를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참 우리가 얼마나 좀 기형적으로 배워왔던가를 알 수가 있어요. at라고 하는 것은 위치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위치. 그 공간이 크든 그 면적이 넓든 좁든 관계없이 그 위치만을 이야기할 때는 at예요. 그 위치. in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간이 넓든 좁든 그 안에 그 공간 안을 요 공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뭐 호텔에서 밥을 먹었다 했을 때는 호텔 안에서 밥 먹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비행기가 가다가 부산에서 잠시 멈췄다 그러면은 이건 부산에서 잠시 멈췄다면 at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at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의 점을 말하는 거고 이건 공간을 말하는, 크든 작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의 지점만을 말할 때는 at고요. 뭐뭐에 있다. 요거는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크든 작든, 이 크든 작든 이 구분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런 구분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of라고 하는 것은 to의 상대죠. to는 어디로 들어가다 이 말이고요. 들어가단 말이고, of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온다는 뜻이에요. 거기서부터 나온다. 그 어디가 있으면, 그 공간에 있으면 그 공간으로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이게 of란 말이에요. 이게 가장 원초적인 뜻인데, 이 가장 원초적인 뜻을 알고 있는 분들이 참 없고, 이렇게 또 가르치는 분들도 없는 것 같아요. of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out라고 하는 것은 정태를 나타내고 이건 동태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나와가지고 밖에 있다는 뜻이죠. 그런 뜻입니다. 근데 보세요. out, 밖에 있어요. of, 뭐뭐로부터 나와서. 그러면 이것도 뭐뭐로부터 나온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기 B잖아요. 이것도 밖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B. 그러니까 뭐뭐로부터 나와서 여기에 뭐 A라고 그러면 the room이라고 하면 room이란 말이에요. 그럼 방으로부터 나와서 밖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두 가지가 이렇게 합해져 있는 거죠. 그럼 뒤에 있는 것이 앞에 있는 걸 갖다 이렇게 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어는 이와 같이 서술어가 있을 때는 뒤에 있는 서술어가 앞에 있는 서술어를 이렇게 한정을 하게 되죠. 근데 이와 같이 주어가 있을 때는 우리가 S 플러스 P 이렇게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어가 없이 그냥 서술어들끼리만 우리가 분석할 때는 그냥 앞에 있는 것이 P 한정어, 뒤에 있는 것이 한정어라는 걸 표시할 때는 여기 대문자로 표시하지 않고 그냥 P 플러스 P1이라고 우리가 분석을 합니다. 이게 분석하는 기법이에요. 이게 이제 대문자 P로 하지 않고 소문자 P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P0죠. 그러니까 갈수록 P2, P3 이렇게 나가면 뒤에 있는 것이 앞에 있는 걸 갖다가 이렇게 한정을 해주는 거고 뒤에 있는 것은 한정을 하고 앞에 있는 것은 한정을 받는 거죠. 얘는 한정을 받고 다시 또 한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자 한정어가 항상 뒤에 나오고 먼저 P한정어가 나오죠. P한정어 플러스 한정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한정어가 P한정어를 한정해 주지 않습니까? 요거 같이 그 방으로부터 나와서 밖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갖다가 P 한정어는 P1을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이렇게 표시하면 굳이 여기 길게 말하지 않아도 되죠. 그러니까 out of the room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방으로부터 나와서 밖에 있다는 뜻이니까 이거는 P 플러스 P1이라고 우리가 분석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 out of가 항상 몸으로부터 밖에 있다 해가지고 밖으로 나오다 했어. from하고는 뜻이 같다. 이런 것만 배우고 꼭 out of가 전치사의 몸, 이건 우리가 전치사 구라고 그러더라고요. 전치사 구로 해서 그냥 전치사로만 취급해버리니까 그 다음은 이제 해석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발전이 없고 그 영어의 아주 깊은 맛을 우리가 느낄 수가 없어요.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요. of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온다. 자, 이런 기준선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이게 바로 of입니다. of. 그러면 이 of가 말이에요. 이제 가장 원초적인 뜻이 어디부터 나온다는 뜻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뜻이 좀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나와 있으니까 얘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나왔다는 이야기니까 여기에 성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것을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도 되고요. 또 여기에 주인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부터 나왔으니까 여기 주인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관계하고 있다는 뜻도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 중에서 이번에는 하나만 알아보죠. 여기서부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뜻이 몸에서부터 나오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자, 몸에서 나오다 이런 뜻이 있고요. 자, 몸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걔가 몸에 관계하다는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몸에서 관계하다는 뜻이 돼요. 몸에 관계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뭐뭇에 관계하다 또는 뭐뭇에 관한 이렇게 또 형용사적으로 될 수도 있죠. 요거는 준동사고 이건 형용사잖아요.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번역상 또 기교로 뭐뭇을 이렇게 번역해야 될 때도 있어요. 무엇에 관계하고 있으니까. 그 같은, 철학적으로 같은 겁니다. 근데 뭐뭇에 관계하다 또는 뭐뭇에 관한 뭐뭇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비근하게, 우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think. 자, think라고 하는 것은 상호작용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냥 생각하고 있다 이런 뜻이지, 무엇을 생각한다는 뜻은 전혀 아니에요. 그냥 생각하는 상호작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I think, 나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뭘 생각하고 있냐, 그죠? 무엇을, 또는 무엇에 관해서. 그랬을 때는 반드시 of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요. of. think of 뭐뭐. 자, 그녀에 관해서 생각하고 있다. 또는 번역상 그녀를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해줄 수도 있겠죠. 자, over는 그녀에 관계하단 말이죠. 누가? 주어잖아요. 그러면 이게 주어가 있으면 think의 주어도 I죠. over의 주어도 I예요. 그렇죠? 왜? 이 준동사이기 때문에, 동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준동사도 동사고 동사는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죠? 주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think의 주어도 I고요. over의 주어도 I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녀에 관계하고 있다. 나는 생각하고 있다. 근데 이것이 이렇게 한정을 해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P 플러스 P1이 되는 거죠. P 플러스 P1. 그러니까 그녀에 관해서 생각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점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over라고 하는 것은 요거하고 요거를 갖다가 요 앞에 있는 서술하고 서술의 사실상의 어떤 목적을 이 서로 관계시켜 준다는 거예요. 뭐 먼저 관계하다니까. 그래서 이 over를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면 특별히 말이에요. 관계의 준동사 over라 그래요. 자, 관계의 준동사 over를 알게 되면, 이해를 하게 되면 영어에 뭐가 없어진다고? 수구가 없어집니다. 관계의 준동사 over. 뭐뭐에 관계한다는 뜻이에요. 자, 관계 준동사 over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알면, 이걸 완전히 이해를 해버리면 말이죠. 영어의 수구가 없어지고 영어 훨씬 더 이해하기가 편하고 간편해지고 정말 심플해집니다. 자, 우리가 항상 학교에서 배울 때는 think of 해가지고 생각하다 해서 하나의 타동사구다.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는 타동사구다. 이렇게 정말 기형적으로 우리가 배워왔거든요. 이건 정말 기형이에요. 그 다음에 발전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시작하면 모든 건 이제 타동사구로 해서 다 외워야 될 판이라. 그게 어디 언어겠습니까? 그건 기형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걸 갖다가 저 네이티브들이 알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우리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설명해 줄 수도 없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 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걸.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했죠, 이때까지.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생각을 좀 철저하게 해야 돼요, 철학적으로. 자, 이 부분 잘 아시겠죠? 근데 이 영어의 over라고 하는 것은 참 신비하게 쓰이고 있어요. 일단 몸에서 나왔다는 것이 되니까 뭐에 관계하다는 뜻이 되니까 관계 준동사가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일단 두 개만 알아보세요. 근데 그 중국어도 비슷한 게 지자가 있어요. 지자. 이게 우리나라 말로 뭐뭐서 이런 뜻이잖아요. 요거밖에 몰라요, 우리는. 근데 이 지자가 그 고전에는 100가지가 넘는데요. 어떤 분은 103가지라고 그러더라고요. 103가지의 뜻으로 지가 쓰인대요. 어떨 때는 이것이 this, 영어 이것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대요. 그리고 그 나머지 쭉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그 뜻으로 쓰이는데, 참 신기한 것은 그 103가지로 나누어서 쓰이는데도 그때그때 문맥에 따라서 이건 어떻게 쓰이고 하는 것이 자명해지기 때문에 전혀 헷갈리지도 않고, 오히려 그 문을 만드는데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거죠. 참 신기하죠. 그런데 영어에서 over예요, 이거. 영어에서 over가 우리는 뭐뭐 써 이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뭐뭐 써. 근데 이것이 over가 한 103가지보다 훨씬 10분의 1밖에 안 되는 10가지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얘가. 이 10가지 뜻을 자유자재로 알게 되면 영어가 정말 날아갈 듯이 쉬워질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뭐뭐 써 이것만 알고 억지로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는 수어로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10가지 정도의 뜻을 알면 수거가 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수거라고 하는 것은 정말 웃기는
하나의 기억문법에 지나지 않다는 걸 갖다고 알게 됩니다. 일단은 오늘은 문맥에서 나오다 또 문맥 관계하다는 것 요것만 알아보세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out of 이것은 뭐뭐로부터 나와서 밖에 있다 이런 뜻이니까 나온다 이런 뜻이죠. 뭐뭐로부터 나와서 밖에 나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out of. 자, 그러면 out 이제 of the room 이러면 그 방에서부터 나오다는 뜻이잖아요. the room은 of의 목적어니까. 그럼 여기 P 플러스 P1 아니겠습니까? P 플러스 P1. 소문자 P 플러스 P1이에요. 이게 P 한정어고 한정어죠. 그 방에서부터 나오다. 그럼 이 준동사이기 때문에 자, will을 한번 볼까요? will은 뭐뭐 할 거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추측을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자, will은 추측을 나타내는데 이 조동사죠. 조동사예요. 추측인데 추측 중에서도 상당한 추측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추측. 근거가 있는 추측을 말하는 거죠. 자, 근거가 없이 그냥 아주 조심스럽게 아마 뭐뭐일 거야 라고 하는 것은 may입니다. 자, 이런 걸 갖다가 의미를 나타낸다고 그래서 의미조동사라고 그러죠. 의미조동사. 의미조동사의 시간은 대부분이 현재입니다. 자, 그럼 이 조동사예요. 조동사 다음에 out of 둘은 바로 붙을 수 있을까요? 그 방으로부터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왜? 시간조동사나 의미조동사는 항상 뭐하고 결합하게 되어 있습니까? 원형하고 결합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out of the room은 준동사일 뿐이지 준동사의 원형은 아니잖아요. 그럼 준동사의 원형이 뭘까요? 예, 이거는 피동사의 원형과 결합하면 이게 준동사의 원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요 전체가 방으로부터 나오다라는 준동사의 원형이에요. 예, 그것을 이게 의미조동사가 이렇게 결합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죠. 그냥 여기에는 P에는 뭐 있다니 이다니 이런 것은 그림자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will be out of the room. 그 방에서 나올 겁니다. 이런 뜻이죠. 자,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시면 이 will은 조동사고요. be out of 이거는 이제 그 기본동사 다 됐잖아요. 준동사의 원형이니까 기본동사가 다 됐어요. 그러면 얘들의 주어가 누굴까요? she잖아요. 그녀가 밖에 있다 이 말이잖아요. 나온다 말이잖아요. 그럼 그녀가 will을 할 거다 추측. 추측은 누가 추측하는 걸까요? 추측의 주체가 누구일까요? she일까요? 그녀가 추측하는 겁니까? 아니죠. 말하는 사람의 추측이에요. 그래서 이 추측을 나타내는 이게 의미조동사는요. 그 주어가 말하는 사람이에요. 말하는 사람의 추측이에요. 요거는 주어가 주체가 말이에요. 주체가 문장 주어가 아니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화자죠. 말하는 사람이 이게 주어가 됩니다. 이게 she가 주어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조동사는 조동사도 동사이기 때문에 그 주어는 문장 주어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측을 나타내는 것하고 몇 가지는 말하는 사람의 그 추측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하고 논리적인 영하고 좀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이따금씩 말하는 사람이나 이렇게 조동사 중에서는 말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듣는 사람의 추측 내지 의지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그렇습니다. She will be out of the room. 자, soon은 이제 곧, 이게 이제 부사입니다. 시간 부사죠. 자, 시간 부사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서는 제일 그 비중이 약해요. 그래서 제일 뒤에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 부사는 제일 뒤에 이렇게 배치를 해요. 곧. 얘가 be out of 이걸 이제 수식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여기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얘는 비중이 좀 약하기 때문에 저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비중이 좀 약하기 때문에 제일 문미에 배치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좀 생각이 좀 달라지셨습니까? 우리 이 원시준동사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원시준동사와 비동사 결합해서 하나의 기본동사가 되는 과정은 정말 환상이에요. 이제는 B가 이제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은 거의 안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음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또 심플 영어를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